자, 이 시간에는 앞서 올리온 교육 2에 이제 거의 마감 단계에 왔습니다. 올리온 교육 전체는 올리온 역량 전체적인 거 파악하고 단계하고 올리온이 되는 길 이렇게 다루면 올리온 교육이 된 큰 그림을 잡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올리온 스쿨 2에서 지난번에 질문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했었죠. 그거 빼고 이제 실제로 올리온 스쿨 소개를 오늘 그냥 한번 큰 그림 전체 정리했으면 합니다. 1시간 안에 한번 큰 그림 한번 잡아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해주세요. 듣다가 궁금한 사항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전부 듣다가 체크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정말 꼭 알고 싶은 것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바로 그저 체크하고 갈 수 있도록, 아니면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하다가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야 더 빨리 숙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듣다가 궁금한 사항, 왜냐면 이제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그냥 좀 살펴 넘어가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더 다루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 질문 외에 오늘 이제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올리온 스쿨 소개입니다. 이거는 현재 지난번에 전에 거는 곡성 중심으로 교육계획을 짰던 거예요. 전에 여러분 여기 없던 분들이 예전에 들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곡성 중심으로 짠 거고,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본부 중심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본부 중심으로 짜니까 이제 곡성이나 오산은 거기에 맞게끔 또 약간씩 수정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중심은 지금부터 이제 나온 게 핵심이에요. 자, 먼저 크게 올리온을 향하여 이 세상에 누구나 유일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의 희망이다 올리온이.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유일한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해야 돼요. 유일한 것.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방법만 알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기만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내 수준에 맞는 정보 중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정보를 하나 골라봅시다. 정보를 고를 때는, 분야를 고를 때는 높습니다. 교육학 높잖아요. 정보를 고르라 그러면요, 인터넷 들어가서 고르다 보면 여러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죠.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 해결하는 방법. 이거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학문이 아니라 그냥 한 정보야. 이 정보 하나를 골라. 그리고 이 정보, 위축되는 거를 해결하는 방법만 찾으면 많지 않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걸 다 뒤져도 몇 개 안 돼. 그걸 있는 대로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론화시켜. 중국어 흉노락식 체계적으로. 이게 첫 번째예요. 먼저 분야를 수집한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올리원이 되는 방법. 자, 제일 먼저 관심을 선택한다. 자신의 관심이 뭐 한두 가지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정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정보는 학문 분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정보를 말한다. 자, 사례는 많이 있겠죠. 단편적인 정보.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키워드 하나 치면 그 키워드에 맞는 정보들 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정보를 선택한 다음에 한 개의 정보만 선택하는 거죠. 한 개의 정보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한 개에 관련된 전체 정보 검색. 그냥 전체 정보 정보를 설계, 그냥
그럼 이제 한 개의 정보를 수집하면 되겠죠. 이제 한 개의 정보를 중복된 정보들이 많겠죠. 예. 한 개의 정보를 선택하고 해당 정보를 모두 검색. 해당 정보 모두 검색.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정보를 설계합니다. 이때 설계할 때는 크게 지식정보 설계, 두 번째는 이 솔루션 이 설계, 세 번째는 이제 더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종사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설계인데 이걸 보고 설문정보 설계라고 합니다. 설문정보 설계. 이제 이거는 현장성이에요. 현장성이고, 그럼 이게 지식정보, 솔루션 설계, 이게 이제 현장성, 경험정보죠.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거지만, 이거는 이제 학문화된 거고, 이거는 당장 현장성 있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솔루션이라는 말은 교육과정, 정보,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도구, 수단, 도구 정보, 네, 이런 정보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 설계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 파악, 이걸 가지고 현재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문제, 이 두 개를 파악합니다. 시스템의 문제라는 말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도구나 프로그램들의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대안의 수립. 대안 수립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겠죠. 네. 이론적인 정보, 대안, 그 다음에 도구적인 대안. 여기 도구라는 말은 방금 앞에서 말한 솔루션, 여기 솔루션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 이론적인 대안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올리온 교육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솔루션이라는 말은 올리온 스쿨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그건 큰 거고, 아주 작은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솔루션을 가지고, 현장에 도입, 현장에 적용. 네, 이게 이제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도구, 솔루션의 개발, 그 다음에 솔루션의 판매. 지금 말한 이게 바로 여기까지. 이게 올연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 절차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아예 청년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못해요. 한 번만 딱 해보면요,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참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학생들도 사실 이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올리온 스쿨에서 이 훈련을 시킬 거라고요.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하겠죠. 이제 이것을 3년 다니면 한 10번은 하겠지, 반복해서. 이 프로세스를. 10번 정도는 반복하면 이제 몸이 완전 배워서 나가면 항상 그렇게 모든 거를 다. 뭐 엄청 많겠죠, 뭐. 보는 것마다 다 하고 싶겠죠. 이게 바로 올연이 되는 방법이라고요. 어때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5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쉽다고 하는 얘기가 물론 얼른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박사학위하고 경영 현장하고 합쳐진 거거든요. 이게 여기까지가 박사학위, 대안수립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가 다 경영 현장이거든요. 작은 단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정말 멋지게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 숙면이라는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학교 안 간다, 대학 안 간다 그런 아들 데려다가 그런 애들 한 2년씩 계속 훈련 보내면 정말 뭐든 다 하죠. 아니면 청년들 1년이면 청년들은 대학 졸업한 청년들은 한 1년이면 아주 충분히 하죠. 물론 횟수는 대학 세울까요? 영양개발대학은 네, 맞죠. 영양개발대학을 했어요. 아니 그냥 저는 지금 현재 생각이 그게 더 빠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여기다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네? 아예 여기 과정에다 넣어놨어요. 학생 모집을 초등과정, 중고등과정, 그 다음에 대학과정. 네, 아예 거기서 넣어가지고 반을 만드는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연이 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올연 스쿨 배경입니다. 잠재된 이 인간의 역량을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여기 배경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어요. 보니까 세계적인 혁신 학교들의 탄생하는 과정에서 올리원 스쿨을 통해 역량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올리원 스쿨 철학은 현재 크게 이제 아까 우리 올리원 교육의 철학은 세 가지가 있었죠. 자연의 규칙성, 그 다음에 이 올리원 교육의 철학의 배경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인간의 변화성, 문화의 다양성. 이 세 가지가 다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다 해보면 자연 하나, 그 속에서 사는 인간 하나, 인간의 존재적인 측면, 인간이 모여있는 사회 하나, 사회,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개의 요소가 교육의 방향을, 목표를 설정해주는 요소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올리원 스쿨은 그거로부터 기반해서 하나는 평화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여러분 질서에는 뭐가 있죠? 평화가 있죠. 네, 그래서 질서적 개념, 규칙적인 개념에서 평화를 끌어내고, 인간의 변화성에서는 잠재력을 끌어낸 거죠. 그 다음에 문화의 다양성에서는 지금 시대적인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교육적 측면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교육,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밑에 붙여보면 자연 규칙성, 네. 자연 규칙성, 그 다음에 잠재력 교육에서는 인간 변화성, 이거는 문화 다양성,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빈부격차의 해결을 가져오고 인간 역량 개발의 교육, 인지시대 적합형 교육,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아까 교육 철학에서 오는 겁니다. 교육 정보라고 다시 교육 철학의 배경 세 가지. 규칙성,
Good night. 오케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이런 패턴화된 사고를 쓰게 되면요. 정말 누가 옆에서 보면 깜짝 놀랄 만큼의 막 창조적인 생각을 막 끌어내는 원리서부터 나오니까 진짜 놀라워요, 사람들이. 이런 원리들을 기억했다가 이 원리에서 근거를 끌어내는 거야. 한 번은 내가 어떤 분이 이 멋진 사람이 되는 이 방법에 갖고 세 가지 조건을 말한 거야. 매력, 박력, 저력. 멋지죠? 느낌 어땠어요, 너는? 쿨하죠? 다 느낌이 그래. 그래. 너무 좋아. 딱 써놓고, 야, 좋다, 이거. 그러고 내가 이제, 인간의 리더십의 3요소를 보면, 이게 있어요. 포용력, 통솔력, 결단력이 있어. 이걸 보고, 그걸 잠시 봤더니, 이게 이쪽에서 카피한 거야. 매력이라는 게 포용력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결단력이 통솔력 결단력인데 박력이 결단력이야. 박력 결단력. 예. 그 다음에 저력이 통솔력 실력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얘기를 말만 이리 바꿔붙인 거야. 그래서 얼마나 멋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지식을 말만 약간 바꿔서 내도 사람들 볼 때는 아주 멋있게 보이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딱 한 챕터를 써놨는데 너무 멋있잖아. 그 내용은 똑같은 그 얘기인데. 세상에 새로운 게 별로 없다니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매일매일이 창조의 삶에. 매일매일. 한 번은 나는 그런 게 많이 보이죠. 왜냐면 이런 요소를 연구하다 보니까. 종교가 정말 잘 되려면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준 스승에 대한 정말 존중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무 좋잖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종교의 3요소 중에 창시자, 메시지, 그 다음에 따르는 사람들의 제자단.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어느 게 더 나아요? 이쪽에 나온 게 훨씬 더 낫잖아. 학문에서 나오는 이 패턴 정보를 일상생활용으로 모양만 바꿔서 카피용으로 책을 써도 정말 수도 없이 써낼 수 있는 거예요. 힌트 안 생겨. 그지?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스쿨의 목표를 이렇게 올용 교육 시스템을 접목해서 학생들의 비전과 상태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올연 인재를 양성한다. 스쿨 과정은 여기 잘 보십시오. 이제 총 일수 평일 219일, 그 다음에 토요일은 그 4일, 그러니까 기숙학교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기숙학교는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학교는 토요일까지 다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을 여기 월 1회, 그러니까 월 1회니까 4회, 연 한 10회 되겠죠. 방학금이 빼고 나면. 그렇게 해서 10회 잡고, 시간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토요일은 7시간 총 합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치수 차이 넘는 거는 그냥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연구학교니까 그러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교양을 15%로 조정했어요. 교양을 15% 조정하고 리더를 25% 조정하고 이쪽을 높이고요. 인지하고 전문을 합쳐서 60%. 그리고 여기를 과목을 따로 뭐 기획 5%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각 학교마다 자율성을 주는 거죠. 학교마다. 그런데 기획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기획이 필수로 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조정하면 되고요. 요거는 뭐 필수로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격, 진로, 인성, 요 세 가지가 현재 중요한 3요소죠. 그래서 3요소를 여기는 사실 과목으로 나누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합 체험이거든요. 이거는 한 가지 체험 안에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길러지지, 인성 따로 진로 따로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놨고요. 네, 그래서 교양 영역, 연구, 리더 영역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은 한 달에 한 번이다. 그러면 홈스쿨로 있는 학생들이나 온라인스쿨에 있는 학생이나 다 함께 모이는 거야. 한 군데서. 어떤 행사에. 거기서 훈련대로 체험활동, 봉사활동, 무슨 단체 활동을 같이 하면서 서로 교제도 하고, 홈스쿨 학생들의 제일 약점이 지금 만남이 없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을 아예 전체 모임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학교도 우리가 곡성의 학교로 다 가서 거기서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가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모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하루를 기획을 누가 하느냐? 학생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한 달간 준비를 해가지고 마치 잔치가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의 잔치. 전에 우리가 그런 걸 했거든요. 꿈이학교 때 해가지고 뭐 가수를 초빙했다 그러면 가수하고 함께 거의 콘서트를 학생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수가 오면 같이 행사를 같이 하는 거를. 학생들이 전체 진행을 다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걸 말합니다. 스쿨 형태는 크게 기숙사형, 등하교형, 홈스쿨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부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방과 후형은 시간은 매주 1 내지 2회 정도 1시. 그 다음에 시간은 2에서 3시간 정도 해당. 그 다음에 형태는 화상 원격 코칭. 비용은 좀 다르긴 한데 15에서 25만원 정도. 이건 이제 그러니까 1인 혼자 하느냐 둘이 하느냐 이게 다 좀 달라요. 그래서 15에서 30만원 정도. 그룹으로 할 때는 한 15만원 정도 좀 저렴하게 하고, 둘 사람씩 적게 할 때는 좀 비용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주로 인지 설계, 정보 설계를 중심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영은 본부 스쿨 본부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디로 이제 효과는 이렇게 해서 올리온 스쿨로 안내. 여기서 공부하는 애들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넘어올 스쿨로 대형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예비 학교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유도형.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예비 학교예요. 예비 학교. 순서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비 학교는 아예 처음부터 대상이 누구냐면 목표가 스쿨에 입학을 하고 싶은데 아직 결정을 잘 못하거나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좀 조사도 하고 싶고 등등. 스쿨에 입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 아예 입학 대상이 목표예요. 그 다음에 학생의 대상은 대상은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스쿨에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학습은 일시는 매주 1, 2회 정도 하고요. 이 방과 후형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유사하고요. 내용만 좀 달라요. 형태라고 하고요. 방과 후 형과 유사. 내용만 좀 다릅니다. 내용은 스쿨에 와서 이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쿨에 들어왔을 때 따라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요소를 아예 훈련시켜 가지고 전국 어느 스쿨에다가 배당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뭐가 되냐면 스쿨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초 역량 개발. 네, 요게 지금 핵심 능력이에요. 핵심 훈련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스쿨 본부에서 진행하고 효과는 지역 스쿨의 배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방학 때 집중 캠프, 단기 캠프가 예, 집중 캠프도 있겠죠. 예, 그러면 홈스쿨형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쿨 맛보기 캠프라고 해요. 기숙사형 등하교육 홈스쿨형 이건 이제 정식 스쿨이고요. 보조 과정이라고 할게요. 보조 과정은 크게 방과 후형 이렇게 그 다음에 캠프 과정 이렇게 해서 방학 기간을 활용한 캠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개는 이제 핵심 보조니까 핵심 과정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그냥 우선 이렇게 놔둘게요. 훈련 스쿨 형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다니는데 스쿨에 좀 오고 싶다. 근데 학교는 우선 좀 다니면서 알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예비학교. 아예 그냥 학교를 떠날 수는 없는데 하면서 하는 학생들은 보조 방과 후형. 이거는 성적에 영향을 미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 학교 성적 관리가 필수입니다. 여기 예비학교는 학교 성적 관리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에서 성적 관리가 필요 없는 이렇게 무관한 교육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올리온 스쿨의 방향입니다. 자, 궁금한 거 빨리 질문하셔야 돼요. 먼저 크게 경영 코치 과정 교수 진로로 나누죠. 먼저 경영입니다. 지역 스쿨 설립과 협력을 해서 가는 경우 지역 단위 작은 스쿨, 원격 홈스쿨 지원 시스템, 지역 단위 코치 협력 강의, 올리온 교육 협의회 운영. 그래서 우리는 현재 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스쿨이 같이 엮여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적 기반보다는 미션적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정말 돕고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채널이 참여 가능합니다. 기숙사형, 등하교형, 아까 하나 더 있죠 여기 보조스쿨. 이걸 보조스쿨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보조스쿨로 가겠습니다. 또 전인학교도 더 들어가야 되네. 그러네요. 자매 학교형. 예.
여기를 하나 더 넣어야 되네요. 일단 자꾸 홈스쿨형 여기는 안 되고 아니요 여기는 그 공교육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너무 작은 거고 지원 대안학교 중에서도 여기 지구가 아니라 올리원 학습법을 그죠 도입하는 형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원 스쿨이라고 그럴까요? 지원 협력 이름 명칭을 하나 만들어야 돼. 기숙사형, 등하교형, 홈스쿨형.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전일제형이거든요, 여기가.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요. 전일제형. 해서 요 세 개를 빼고요. 아예 올리원 스쿨로만 전일제를 운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분 적용이죠. 예, 부분 적용인데 요거를 일부 전일제에 대비된 개념이 전일제가 아니면 부분제형인데 일단 명칭은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대한교육 적용 대한학교라고 해야 되겠네. 대한학교 적용 일반학교 이렇게 둘로 나눌게요. 대한학교 적용형하고 일반학교 적용으로 둘로 나누고 여기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한학교 적용형은 저희 지금 이제 전인 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국내 대한학교의 올리원 교육의 핵심 내용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상호간에 상호간 목표를 달성. 그래서 적용해서 교과 내용을 주당 이거는 이제 시수는 학교하고 의논이 필요하니까 주당 시수 협의 시간 그다음에 교과는 올리원 교육 중 협의 어떤 교과를 프로그램을 넣을 건지 협의하고 주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핵심 기술이 인지 기술이니까 주로 인지 기술이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 부분은 뭐 작용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에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단지 방법 조금 더 이제 도입하는 거고 인지 기술이라든지 인성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교과하고 그 다음에 교사 양성 그러니까 교사 요소에서 코치 양성 과정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부 교사를 지원할 거냐 내부 교사를 쓸 거냐 해서 이제 협의를 통해서 가면 되겠고요. 이건 어쨌든 대부분 다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학교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 학교는 현재 해보니까 거의 뭐 한 주에 2시간 하면 아주 많이 해준 거예요. 방과 후 뭐 형태든 자유학기든 이렇게 해서 방과 후 자유학기 특별과정을 지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채널로 그거를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지시대형 스쿨 운영으로 정했습니다. 인지시대형 스쿨은 정보보다 창의적 사고, 자기만의 훈련 역량 개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하나가 스쿨 운영 방향이 창의 사고, 정보 습득 이렇게 되고요. 훈련 역량은요, 이 창의 사고가 자기만의 정보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훈련 역량은 이거와 이거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건데, 자기만의 전문적 정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대안교육의 모델링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치 운영입니다. 훈련 코치를 직접 양성하는 걸로 하고, 선발 대상은 인지능력 자격 취득자, 스쿨 근무 전까지 자격 취득 예정자 선발 대상으로 하고, 교육은 훈련 스쿨 코치 기본 과정, 그리고 심화교육은 코치 심화 과정이 바로 전문가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과정하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계속하는 교육이에요. 계속 영상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미팅에서 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밑에서 따로 다루긴 합니다. 거기서 다루도록 하죠. 그 다음에 전국 코치의 역량 활용, 요거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과목별 교환형, 그 다음에 진로지도 교환형, 기타 영역 교환형.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오늘 지금 전국 학교 곡성, 오산, 강동,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산, 강동에 우리 선생님이 상담 전문가예요. 그럼 곡성에서 수업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 요청을 하죠.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수업하고 있으니까. 요청을 해두면 그럼 몇 시부터 시간 됩니다. 서로 약속해서 약속 잡아서 딱 잡아요. 강동에서 문제가 어떤 필요가 발생했다면 전국 학교에다가 공문을 띄우면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이런 교환형 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코치들 간에 상호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라인이 계획 얼마나 되잖아요. 뭐 진짜 이런 신기한 시스템이 언제 있겠어요? 이럴 때 좀 효과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 운영에서는 크게 원령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인공지능형 코딩 교육, 그 다음에 개인 비정 맞춤형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자, 먼저 원령 교육 과정은 가설 검증형, 그 다음에 현장 학습. 가설 검증형이 자기 발견하는 학습이죠. 발견 학습. 이거는 이제 현장 학습이란 말은 이 발견한 것을 현장에서 적용해서 경영자 과정이죠. 그래서 요거에서 발견한 것을 여기서 경영해서 결과를 끌어내는 거. 그 다음에 코딩 교육은요. 우리 인지 설계를 통해서 배운 거를 가지고 코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어 활용, 이거는 프로그램. 목표는 코딩 소스 독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거는 활용 수준.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설계 능력이요. 이게 바로 이 지금 자연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게 지금 설계잖아요. 이게 바로 자연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 안 배워도요, 설계력은 있습니다. 이걸로. 근데 문제는 뭘까요? 코딩을 안 배우면 문제가 뭐예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게 다 프로그램이에요. 모든 게 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봤을 때 소스북이 어디죠? F12? 네, 요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몇 개만 수정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고칠 수 있어. 이런 중요한 걸 읽을 줄 모른다? 예,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예?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괜찮은데 이 친구들은 아니야. 이거는 이제 그거 모르면 이제 예. 이제 사회 적응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이런 물품 하나에도 다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니까. IoT, 사물 인터넷. 이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는. 쓰러졌어요. 많이 다른 거니까. 알지. 이제 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이 사고를 이 자연어를 가지고 코딩을 할 줄, 이렇게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게 어렵지 않아요. 네, 진짜 쉬워요. 단 이제 몇 가지 기능만 숙지하고 나면 지난번 우리가 이틀 배워봤는데 기본적인 독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써야 돼. 네, 그 계속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코딩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비전 맞춤형인데 첫 번째 1학기 때 3개월간 아예 기획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연구 과목을 그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렇게 예, 여기에 아예 5% 정도를 기획에다가 배당을 해서 매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 수업 시간 있죠? 시작하기 전에 1시간이 그 자기 계획, 설계, 보고 컨설팅 시간이에요. 매일 1시간이에요. 매일 1시간이 시간이 이렇게 배당됩니다. 이따 자세히 나올 텐데 첫째 시간 시작하면 우리 시대정보 있죠. 네, 이 시대정보를 꼭 다뤄야 돼요. 아이들의 머리를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강의 준비해보면 시대정보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어쩔 때는 막 30시간씩 들어요. 잘 이렇게 검색이 될 때는 좀 빠른데 안 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검색을 하는 시간에 코치의 역량은 막 온 세계를 막 돌아다니는 게 머리가. 아, 정말 도움돼요. 한 주제를 가지고 막 파고 들어간다는 게 이제 그때 이제 가능하면 학생들이 파악해서 학생들이 발표하게. 예, 돌아가면서 예,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대 정보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뭐를 하느냐면 방금 했던 자기 이제 3개월 동안 수립했던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오늘 날짜에 이제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발표를 하고 코치하고 이제 컨설팅하고 최종 확정되면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공동 수업 외에는 전부 이제 연구 학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이제 화상으로 계속 화면을 공유해놓고 가니까 뭘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합시다. 수업을 해도 학생이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하는 나를 멀쩡히 보고 있어도 생각은 되는데 그럼 첫 학기는 그럼 본부에서 저 기획학습을 하는 거는 좀 지원을 해요? 그거 당연히 그러죠. 예. 동시에 시간만 정해서 4개 학기를 해서 동시에 학습하고 그래서 계속 그걸 쌓는 것이 훈련이 전제되어야
나머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첫 학기에 진행할 때 모든 코치들은 전날 저녁에 다음 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본부하고 모여서 화상회의 하면서 이제 내일 수업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 짜고 포맷 다 받고 앞에서 이제 이런 딱 진행하도록 된 것대로 이제 그 다음 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하루하루가 다 계획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매번 반복되는 거 있다 보면 이제 거의 같은 거니까 괜찮은데 변화가 일어나는 때는 그 전날 이 코치들 간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인터넷 시스템이 아니면 정말 꿈도 못 꾸는 좀 얼마나 멋져요 이게. 너무 멋지잖아요. 동시에 학교가 동시에 같이 수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럼요. 그래서 같은 수업할 때는 일단 이제 자세히 또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자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수립이 끝나면 연구학습 들어가면 어떤 애는 지금 밖에 나가서 인터뷰 갈 사람도 있을 거고 밖에 나가서 실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제 각자 수업 계획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수업했으면 자기 수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고 선생님의 마지막 확인을 받고 이제 수업을 종료시키고 이 과정들이 다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지도. 교수 방법에서는 주로 영상 및 원격 교육 지원으로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플립 러닝형, 그다음 화상 코칭형. 플립 러닝은 영상을 이러닝이라든지 영상을 먼저 무크 영상 형태로 보고 그 다음에 화상 코칭으로 가죠. 화상 코칭은 전국 단위 스쿨 코치들이 강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코치 미팅에서 내일 수업에서 이런 플립 러닝의 방법 한다 그러면 코치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고 전체가 다 같이 들을 수 있고 이제 수업하는 방식은 이제 토론이 같이 들어가니까 강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이제 지역 단위 스쿨 코치들이 학습 관리를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강의를 오늘 제가 기획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나와서 이제 오늘 기획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기획에 대해서 포맷을 주고 연습을 해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역 코치가 그 저녁에 했으니까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잖아요. 한 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본부하고 지역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본부에서 화상을 하나 열어놓을 거예요. 화상이 두 개야. 그러니까 하나는 코치들 화상이야. 그러니까 코치는 컴퓨터가 하나 있고 메인 컴퓨터가 하나 있고 자기 컴퓨터가 하나 있는 거죠. 자기 컴퓨터는 학생들하고 연결되어 있어. 학생들하고 노트북은. 그 다음에 메인 컴퓨터는 본부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사람 계속 본부하고 교신을 하면서 자기 수업은 계속 진행하고 본부에서 어떤 지침이 나오거나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면 같이 풀고 이중창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돼요. 여기는 코치들이 들어있는 곳이고 여기는 학생들하고 자기 클래스만 들어있는 곳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완전 네트워킹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현장 수업도 원격을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앉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벽을 둘러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특별한 경우는 그룹 형태로 앉을 수도 있겠죠. 교실 상황에 따라서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교실은 선생님이 여기 앉고 학생이 전부 벽을 가지고 이렇게 둘레로 앉는 거예요. 학생 컴퓨터들은 다 여기를 선생님이 보고 있겠죠.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전부 같은 공간 안에서도 화상으로 접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생님은 여기서 직접 화상의 내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질문을 할 때는 손 들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선생님한테 스카이프로 두두둑 치면 선생님이 바로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는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화상이거든요. 행하고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보는 거는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수업하다가 전체가 다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전체 화면에서 이걸 보죠. 네, 이렇게 나오죠. 자, 나왔죠? 이렇게 전체가 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체가 다 들어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얘들아 지금 화상 수업이다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 전체가 화상으로 다 바꿉니다. 띄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헤드셋을 쓰고 수업을 하니까 항상 영상을 들으니까 쓰면 바로 여기서 음성을 켜면 선생님이 말한 게 바로 그냥 화상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해서 화면을 보고 이제 선생님이 뭘 설명하면 보고 나서 바로 다시 또 자기 연구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 토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책상이 있고 여기 중앙에 테이블 탁자가 있어요. 원형 탁자나 이렇게. 그러면 토의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얘들아 모여 하면은 각자 독서대 쪽에서 의자만 가지고 주르르 달려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바로 토의를 하고 가는 방식으로 해서 하고 또 다시 원위치 돌아가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칭 수업 모델링 스쿨은 기획형 형태, 표현형 코칭.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스카이프입니다. 스카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수업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전체 수업 아까 여기 모델에서 여기서 하게 되면 다 같이 듣거든요. 다 같이 듣죠. 그러니까 스카이프로 불러가지고 여기서는 여기 이 사람 22명 중에서 한 사람은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김영애만 뜨겠죠. 그러면 여기 전화를 걸고 여기서 화면 공유가 또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 1대1로 했죠. 아니면 1대 두 사람 하고 싶다 그러면 두 사람만 여기 딱 모아가지고 두 사람만 지도하고 세 사람만 할 경우 세 사람 부르면 세 사람만 지도되고. 야,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기가 막힌 시스템이에요. 이런 좋은 시스템들을 우리가 놔두고 어디다 쓰겠어요. 이렇게 해서 수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 운영에서는 올리온 진로에서 초중고 검정고시로 가는 방식, 대학형 진로는 검정고시로 졸업장, 그 다음에 연구 영역 60%를 타겟 학과나 대학에 맞춥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의 학과를 맞춘 다음에 그걸 60%를 거기다 맞춰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학사고시형 대학 졸업장 취득 편입 진로, 요거 아주 효과적이에요. 학사고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창업형 진로, 창업을 목적으로 연구 과정을 운영하는 거죠. 창업이 필요한 교과를 기억, 창업이 필요한 현장 실습. 요것은 주로 외부 실습은 외부로 나가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취업형 진로, 요것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타겟 직장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3년에서 5년을 연구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웬만하면 그 분야에 있는 직종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형 진로는 특허 및 전문성 연구 전문가 준비해서 자기가 계속 연구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연구 결과를 상품으로 파는 거죠. 무크형 학위. 앞으로 통역이 되면 무크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온 진로지대 진도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연역은 보기만 합시다. 2010년에 이게 됐고요. 11년에 코칭 스쿨이 설립됐어요. 그리고 올리온 스쿨로 명칭이 변경되고 원격 수업이 이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원, 오산, 곡성인제 같이 설립 들어가는 걸로. 스쿨 조직은 본부, 지역, 교사 이렇게 나누고, 본부는 이렇게 해서 본부 조직. 그 다음에 지역 스쿨은
이건 상세 내용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교사 조직. 이제 본부 코치는 뭐 계속해서 뭐 변동이 좀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협회, 올영교육협회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 미팅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고 있죠. 요건 좀 규모를 좀 이제 좀 갖춰서 좀 계속해서 모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쿨 소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5시 돼버렸네. 스쿨 소개 이거 한 편만 봐도 일단 스쿨 전체 방향을 여기서 다 볼 수는 있어요. 나머지는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림이 조금 보이나요? 아직도 뭐 세부사항은 아직 안 보였지만 오늘 전체적인 상황들은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나머지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 인지기술 전문가 과정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예.